지금까지 망작 리뷰를 하면서 후속작 자체를 리뷰한 적은 있으나 1, 2기를 연달아 리뷰한 적은 없는데요. 크게 3가지 이유가 있는데, 첫 번째, 애초에 안 나오는 경우들이 많다는 것. 두 번째, 단점들이 겹쳐서 리뷰각이 안 나온다는 것. 마지막으로 3번째는 제가 보기 싫어요. 아니, 이미 망했다는 거 다 알고 있는데 이걸 굳이 꼭 봐야 돼요? 솔직히 손이 안 가요. 다만 최근 트렌드 자체가 분할 이쿨이다 보니 자연스레 후속작이 결정되는 경우가 많아 이제는 후속 망작들 자체도 많아졌고, 제가 보기 싫은 것도 컨텐츠가 컨텐츠다 보니 유화각이 나오면 보게 되죠. 애초에 그렇게 가려서 리뷰할 거였음 엑삼이나 세스타스를 보고 리뷰를 했겠냐고. 문제는 두 번째인데, 무슨 이세계 치트 약사 뱅크신 마냥 똑같은 내용을 또 반복할 수는 없는 노릇 아니겠습니까? 때문에 이번 작품을 보면서 영상각이 나올지 걱정이 되더군요. 그렇게 본 결과 다행이라면 다행이게도 이야기할 거리가 있었습니다. 이걸 다행이라고 생각하는 게 맞나? 올해군의 이건 걸러 통칭 오이걸의 그 25번째 작품이자 이세계 뚝배기 프로젝트 시즌2의 그 4번째 작품, 나는 100만 명의 목숨 위에 서있다 2기입니다. 이번 100만 명 2기를 끝까지 다 보고 나서 든 생각은 놀랍게도 후반부는 볼만하다입니다. 네, 2기 7화에 들어가면서 이 작품은 다크 판타지다운 재미들을 꽤 괜찮게 보여주었습니다. 그래서 뒷부분은 어떤 식으로 전개가 될지 제법 기대가 됐고요. 저야 이런 다크 판타지 특유의 통수와 잔혹함을 좋아하다 보니 아주 친숙한 전개라고 느껴집니다만, 아마 이쪽에 내성이 없으신 분들은 다소 통수가 얼얼하지 않을까 싶을 정도죠. 그러나 동시에 들었던 생각은 이제서야? 였습니다. 그럼 어떤 부분이 재밌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작품이 왜 망작인지 자세히 이야기해보도록 하죠. 이 앞으로는 나는 100만 명의 목숨 위에 서있다에 대한 치명적인 스포일러가 있습니다. 안 보신 분들은 참고 바랍니다. 새로운 인물 토리 케이타까지 합류한 주인공 일행, 이들은 5회차 퀘스트를 수행하게 되는데요. 그 퀘스트의 세부적인 내용을 알기 위해 전에 들렀던 마을에서 같이 여행을 떠났던 동료 카하벨 씨를 만나러 갔는데, 이 세계에서는 이미 15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었고 그녀는 자녀들까지 낳은 어머니가 되어 있었습니다. 거기에 과거 3회차 때 구했던 어린아이가 노인이 되어 그를 구해줬던 하코자키한테 찾아오기까지 하는데, 저는 이 시작을 보면서 심상치 않음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1기에서 이들이 해왔던 행동들, 그리고 이들이 맺었던 인연들이 계속 이어져 왔다는 것. 주인공 일행에게는 아주 잠깐의 시간이지만 이들에게는 너무나 긴 시간이라는 것. 이들이 그저 살기 위해 했던 가벼운 행동들이 이들에게는 평생을 좌지우지하는 큰 경험이었다는 것. 이러한 감정들이 단 한화만에 몰려와 1기에 대한 요약을 함과 동시에 죄책감, 흐뭇함, 씁쓸함, 삼박자가 동시에 벌어져 묘한 감정을 주기까지 합니다. 그래서 의외로 스타트는 참 괜찮은 스타트였죠. 물론 이건 2화 넘어가면서 오지게 죽수지만 이건 이따가 뒤에서 얘기하도록 하고, 이러한 씁쓸함은 7화 6회차 퀘스트에 들어가면서 배가 되는데, 6회차는 5회차 이후 17년이 지난 이후였고, 카하벨은 세상을 떠나고 그녀의 자녀가 이들을 도와주게 되죠. 이때는 진짜 뭐랄까 되게 싱숭생숭하더라고요. 내가 만들었던 이 세계와의 인연이 너무 쉽게 사라져버린 느낌? 1기가 죽순 것은 맞지만 그래도 본 작품이 나름 그것들을 잘 살리려고 했다는 점에서 참 괜찮은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다른 장점은 앞서 이야기한 후반부, 자그로스 마을 주민들을 멸망시키지 말아라 라는 퀘스트를 선택한 주인공 일행. 그 과정에서 마을에서 탈주한 이타치, 아니 제츠비라는 어린 소녀와 만나게 되는데요. 그 아이에게 마을에 대해서 듣게 되는데, 본 마을은 대단히 폐쇄적인 마을로 인구 조절을 위해 쓸모없는 노인들, 촌장의 의견에 반하는 행동을 하는 사람들을 희망의 여행이라는 핑계로 내쫓는 아주 그 뭐냐 씹새끼가 촌장을 하고 있는 마을입니다. 어찌저찌 해서 마을에 도착한 용사 일행, 촌장의 함정으로 순간 위험할 뻔하기는 하지만 아주 쉽게 헤쳐나가고 무난하게 퀘스트를 클리어하나 했는데, 갑자기 강력한 몬스터들이 떼거지로 마을에 쳐들어오기 시작한다 는 게 이번 2기의 후반부의 간략한 요약입니다. 딱 보니까 촌장이 쓰레기 같죠? 네, 쓰레기 맞고요. 심지어 손녀도 쓰레기입니다. 촌장
촌장 같은 경우는 마을 유지랍시고 필요없는 인간들을 다 죽으라고 내쫓고 주인공 일행들을 죽게 만들려고 했으며, 손녀 같은 경우 갑질에 땡깡에 고구마 2종 세트를 꾸준히 먹입니다. 심지어 그냥 일상 상황에만 저러는 게 아니라 마을이 멸망 직전의 상황까지 가서도 저런다는 거죠. 원래 이런 다크 판타지에서는 이런 쓰레기 같은 캐릭터들을 가차없이 죽이는데, 네, 진짜 죽입니다. 오, 이러면 오히려 속 시원한 전개가 아닌가? 싶으실 텐데 사실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촌장 같은 경우는 아예 명분이 없었던 것도 아닐 뿐더러 자신도 어느 정도 잘못을 하고 있다는 것을 자각하고 있었습니다. 거기에 이후에 계속해서 반성하는 태도를 취했고요. 손녀의 경우 또한 상황이 상황인지라 짜증이 날 뿐이지 어린아이기에 이해가 될 만한 상황입니다. 이런 걸 떠나서 생각해 촌장은 잘 뒤졌다라고 하더라도 손녀는 다소 충격적인데, 그녀가 어떻게 죽었느냐, 기생몬스터로 인해 유사 좀비 상태가 되어버립니다. 그리고 그런 그녀를 처리한 게 그녀를 동생처럼 생각해 돌봐준 5번째 용사 케이타죠. 듣는 것만으로도 참 잔혹한 상황 아닙니까?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닌 게, 몬스터들을 불러내어 마을을 멸망 직전까지 가게 한 장본인이자 촌장과 손녀가 이렇게 처참하게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든 인물, 바로 탈주닌자 제칩이라는 겁니다. 사실 탈주닌자도 아닌 게 본인 마법으로 마을 사람들의 기억을 조작해 마을 사람인 척 한 거고요. 덤으로 세뇌되었다고는 하지만 나름 그녀를 잘 챙겨준 친구의 엄마를 잔해에 깔려 죽도록 방치한 것도 그녀죠. 바로 직전까지는 부모와 친구를 잃게 된 피해자, 그러나 알고 보니 이 모든 것을 주도한 원흉, 그리고 우리가 가해자라고 생각했던 모두가 피해자가 돼버린 상황. 이 상황이 주는 불쾌감과 스트레스, 다크 판타지의 정석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 이 특유의 역겨움이야말로 다크 판타지이지. 아, 내가 이 맛에 다크 판타지 본다니까. 이렇듯 이 후반부는 다소 뻔하기는 하지만 일기를 넘어 무난한 다크 판타지라고 봐도 될 정도로 꽤 잘 만들었습니다. 물론 약간의 개연성이 부족한 부분이 있기는 합니다만 넘어갈 수 있는 수준이죠. 심지어 이 파트가 원작과는 다른 오리지널 스토리라는 점이 저는 더더욱 놀랐습니다. 스토리도 괜찮았고 애니 자체도 되게 자연스러웠어요. 아닌가? 오히려 이질감이 느껴진다고 해야 되나? 원작 파트인 전반부가 개판이니. 제가 살다 이렇게 오이걸 영상에서 칭찬을 많이 하게 되는 날이 올 줄이야 새삼 의외인데, 그럼 이게 왜 오이걸인지 이해가 안 가실 텐데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2기 후반까지 올 원동력이 이 작품에 없기 때문이죠. 좀 더 이해하기 쉽게 여러분들께 질문을 드릴게요. 그래서 고작 6화 분량인 이 후반부 때문에 노잼 18화 분량을 다 보실 건가요? 당장 이 12화 분량인 1기가 얼마나 노잼인지는 제 리뷰를 가시면 아실 수 있고요. 1기 1, 2화만 봐도 느껴질 겁니다. 그런데 2기의 스타트를 끊었을 때 제가 말한 감정선은 1기를 처음부터 끝까지 다 본 사람만이 느낄 수 있는 감정선입니다. 그니까 20분 정도의 분량을 위해 여러분은 240분을 소비해야 한다는 거죠. 그것도 겁나 지루하고 재미없는 240분. 사실 1기를 그렇게 조져놓은 시점에서 이 후속작은 시작부터 꼬이고 시작된 겁니다. 그나마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그렇게 망쳐놓은 부분들을 나름 잘 수습했다로 세탁할 수는 있는데, 근데 그럼 뭐합니까? 바로 다음 2기 2화부터 뇌절의 연속인데, 제가 아까부터 이야기하고 있는 2기의 초반부, 뭐 대충 지폰이라는 섬이 있는데 그 섬에 오크 종족들이 쳐들어왔고 그 오크들이 인간들을 멸종시킬 수도 있으니 구해달라는 스토리 전개인데, 이 부분이 왜 이렇게 뇌절이냐면 우선 액션의 비중이 대단히 높은데 그 액션이 대단히 형편없어요. 1기에서도 중간중간 나온 액션이 너무 노답이었는데 그래도 1기는 액션 분량이 주가 아니어서 그냥저냥 넘어갈 수 있었습니다. 근데 이번 파트는 액션이 되게 비중이 커요.
그런 파트에서 나온다는 액션들이 너무 딱딱해서 뚫리지 않는다는데 뭐 어떨 때는 숭덩숭덩 뚫리고 또 저렇게 피가 콸콸콸 쏟아지는데도 안 죽는데 어떨 때는 한 큐에 배빵당해서 죽고 이 와중에 작화는 개판이야. 이러니 당연히 뇌절이라고 할 수밖에요. 거기다가 스토리도 역대급 뇌절의 연속입니다. 처음에는 인간선 vs 오크악 같은 흐름으로 흘러가더니 갑자기 뜬금 인간이 악일 수도 있다 라고 하면서 찬물을 쫙 끼얹고 진짜 뜬금없이 용이 튀어나와 깽판을 치고 그러면서 자연재해가 벌어지고 그 자연재해를 보면서 우리는 선조의 지혜를 잊어버렸어. 우리가 우리의 섬을 망친 거야. 그러나 우리는 버틸 거야. 그래서 이번에야말로 역사를 잊지 않겠어. 라는 뜬금없는 역사 강의를 하더니 또 뜬금없이 오크들의 가족주의 감성파리가 나오더니 갑자기 처참하게 퇴장시켜버리고 그런데 알고 보니 용을 불러들인 게 인간이었고 그 용술사랑 한바탕 하는데 뭐라는 거야? 제가 일부러 이 작품을 망치려고 이렇게 나열한 것 같으신가요? 정말 안 믿어지시면 한번 가서 보고 오셔요. 제가 이야기한 흐름이 틀렸나? 여담으로 섬 이름이 지폰이라는 거, 그리고 얘들의 옷 스타일하고 건축 양식을 보시고 설마? 하시는 분들이 있으셨을 텐데요. 네, 애니 보신 분들은 아실 텐데 되게 노골적으로 본인 일본을 모티브로 삼은 섬입니다. 재팬의 자음하고 본인들의 발음 닛본을 섞어서 지폰이라고 섬 이름을 정하고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어서 젊은 친구들이 없다는 거, 개뜬금없이 아이돌 무대를 재현했다는 거, 뭐 더 이야기할 필요가 없죠. 아, 그리고 아까 제가 뜬금없이 역사 강의를 한다고 했잖아요. 거기서 진짜 있는 대사인데 戦争して誰かのものを奪うんじゃなく 아, 니들이 옌병 양심은 예전에게 뒤졌나 라고 할 뻔. 뭐 누가 봐도 일본이지만 지폰이라는 가상의 섬이고 이 세계이며 무엇보다 얘들이 전쟁을 미워하지는 않으니까 우익이라기보다는 국뽕을 거하게 팔고 싶어서 그런 거로 보입니다. 그래서 뭐 이걸 우익 작품이라고 할 수는 없다고 보는데 국뽕을 팔고 싶으면 좀 잘 좀 팔죠? 진짜 개뜬금없이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가 없다 라는 주제를 던지면 그게 먹히겠냐고요. 여하튼 이러한 어이와 재미를 전부 놓친 역대 최악의 초중반부를 지나야 제가 이야기한 후반부에 돌입할 수 있는 겁니다. 심지어 이 초중반부를 봐야 후반부 설정이 온전히 이해가 된 거여서 이걸 안 보고 후반부를 보실 수는 없을 거예요. 그렇다면 이런 이야기가 나올 수 있죠. 그래도 후반부가 재미있다면 참고 볼만하지 않겠느냐? 대표적으로 클라나드가 있지 않냐? 자, 클라나드 대표적이죠. 후반부의 포텐을 위해 엄청난 분량을 소비한 작품. 그러나 그 후반부가 너무나 명장면이기에 꼭 봐야 하는 작품. 그런데 말이죠, 클라나드 1기가 2기에 비해 다소 힘이 빠지는 건 맞지만 그렇다고 재미가 없다 수준까지는 아닙니다. 그냥 무난한 럽코물? 그리고 그마저도 제가 통일된 주제 가족주의를 담아내고 있다는 거 이미 1기 리뷰를 통해서 언급한 바가 있습니다. 근데 이 작품 1기가 그 정도의 값어치를 했나요? 이게 클라나드와 비교가 되려면 1기는 무난하게 볼만한 이세계물이어야 합니다. 그걸 못했기에 제가 1기를 오지게 깠던 거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이 2기가 후반부가 무려 클라나드만큼 역대급 명장면이냐고 물어보신다면 그것도 아닙니다. 제가 앞에서 호평을 하기는 했지만 진짜 냉정하게 얘기해서 아카메가 벤다, 해피슈가라이프, 종바구, 마마마 등등 이런 다크한 작품 초반부만 봐도 느낄 수 있는 재미 포인트입니다. 저 후반부 6화짜리 충격? 솔직히 아카메가 벤다 1화 미만입니다. 근데 굳이 다크한 작품들 1에서 3화 정도 보면 느낄 수 있는 감정선을 무려 18화 분량의 시간을 소비하면서까지 이 작품을 본다? 글쎄요, 이 작품에 찐 애정이 있는 분들이 아니라면 이 작품은 그 정도의 값어치 없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망작의 기준, 이 세계 스마트폰. 그 위대한 작품의 경의를 표해 정한 기준 ISP, 이세카이 스마트폰.
3점이었던 그 작품의 점수를 기반으로 나는 100만 명의 목숨 위에 서 있다 2기에게 줄 수 있는 제 점수는 2기 단독 기준 1.3 ISP, 2기 통합 기준 1.1 ISP입니다. 드디어 이세계 뚝배기 프로젝트 시즌2도 2작품만을 남겨두고 있는데요. 뭐 이미 아실 분들도 너무 많아서 미리 공개하고 가겠습니다. 현실주의 용사 진화의 열매, 과연 저를 얼마나 고통받게 만들지 기대해 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여러분들이 추천하는 망작이 있나요? 댓글에 달아주세요. 감사합니다. 그럼 저는 다음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덕질이 존중받는 그날까지 오래봐.